그녀를 죽인 줄 알았던 그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기억까지 사라진 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른 채 복수는 다시 시작됩니다. 제인씨가 살아있다는 걸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장례식이 끝나자 병원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음산했습니다. 휘몰아치는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의 속삭임은 점점 줄어들었고 조문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떠났습니다.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제인씨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그들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장례식장은 점점 더 깊은 침묵에 잠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단 한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복귀한 거 안 보여요? 이제부터 그 프로젝트 내가 책임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김도윤. 검은 정장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그가 조용히 강재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제인이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쪽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얀 국화로 둘러싸인 액자 속 제인의 사진은 평화롭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도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보청기를 발견하고 보니까 강재인 씨 죽음이 단순 차량 결함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던데. 뭡니까 이게?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밀려오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듯 조용한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이런데도 아무것도 모릅니까? 잘하고 있어요. 곧 깨어나면 우리가 이깁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맹세이자 복수를 다짐하는 결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되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장은 여전히 적막했지만 도윤의 내면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이 연극 죽음이라는 가면을 쓴 복수극은 이제 막 첫 막을 연 셈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호주머니에서 작고 오래된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인이 어릴 적 선물로 준 물건이었습니다. 그 시계는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었고 그 초침 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정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정했고 그의 뒷모습에서는 차가운 각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슬픔의 무대 위에서 도윤은 조용히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환기차는 병원 내 비어있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사방의 적막함 속에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공간은 그의 불안한 호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도청기를 집어던진 충격이 남아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도윤의 차가운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죽음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그 말은 마치 마법처럼 그의 내면을 조각내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어뜨린 도청기의 파편을 쳐다보며 그 장면이 CCTV에 찍힌 건 아닐까 혹은 도윤이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으로 얼굴이 질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세리에게로도 번졌습니다. 세리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화장을 하며 체면을 걸듯 웃음을 지었지만 눈동자 속엔 초조함이 진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약병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영 설마 이게 치매 약이었을 줄이야. 이걸로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말은 마치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머릿속 어딘가에 자리한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이따금씩 창밖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강재인이 살아 돌아와 복수를 시작하는 건 아닌지 망상에 빠져들었습니다. 혹시 설마 살아있을 가능성? 병원 외곽의 한적한 별장. 그 안에 작은 병실 창밖으론 잔잔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제인이 좋아하던 피아노 곡을 틀어놓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은한 선율 속 제인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고 자신이 누워있는 이 낯선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더듬었고 눈동자는 점점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난 누구지? 그 목소리는 낮고 희미했지만 도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강재인이에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천천히 함께 찾아가요. 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마음은 아픈데 이유를 몰라요.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고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감정 그게 진짜예요. 당신은 강재인이고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상처를 되돌릴 시간이 왔어요. 우리가 함께 해낼 거예요. 그 순간 제인의 눈이 도윤을 향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당신 누구예요? 왜 이렇게 따뜻하죠? 그 말에 도윤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당신이 다 잊어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동시에 회사에 복귀한 강세리는 자신만만하게 경영회의를 주도했습니다. 회의실 안은 그녀의 장악력에 눌려 조용했지만 그 속에서도 일부 이사진의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차트와 보고서를 손에 쥔 채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며 강재인이 없으니 YL그룹은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이사 중 한 명이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USB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청기로 수집된 제인과 도윤의 대화, 그리고 강규철 회장의 죽음을 둘러싼 결정적 단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눈치를 살피며 비서에게 그 USB를 전했고 비서는 이를 회의가 끝난 후 몰래 누군가에게 전달합니다. 그 대상은 바로 김도윤이었습니다. 김도윤은 USB를 손에 쥐자마자 침착하게 컴퓨터에 연결했고 그 안에 담긴 음성을 들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로 이제 끝낼 수 있다. 그의 눈빛은 한층 더 결의에 찬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최자영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리듯 열렸고 희미하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어디 제인이는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다 쓰러질 뻔했고 곁에 있던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약통은 사라졌고 자신이 며칠 동안 병원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자영의 감각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인이가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 애는 내 딸은 그렇게 쉽게 갈 아이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뜨거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손등에 주름 사이로 떨리는 주먹이 움켜쥐어지고 그녀의 입가에서는 거칠게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살아있어. 내 딸은 살아있어. 누가 죽였는지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예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한 장의 문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문서에는 사망확인서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고 사망자는 강재인. 자영은 그 종이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찢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다 조작이야. 강재인을 없애려는 사람들의 소행이야. 그녀의 절규는 병원 복도를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황기찬은 자택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 들린 전화기 다른 손은 탁자 위에서 떨고 있는 잔에 닿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급했고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절박하게 명령을 내리듯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 반드시 없애. 그게 다시 세상에 나오면 우린 끝이야.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녹음기는 단 하나의 기기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아버지 강규철 회장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지켜내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세 곳에 백업했습니다. 하나는 오성이 소개해준 신뢰할 수 있는 형사에게 맡기려 했고 다른 하나는 USB 형태로 도윤에게 전해졌으며 마지막 하나는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자영과 함께 살아온 그 집 자영의 오래된 금고 속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금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영조차도 최근 들어 몇 년간 열어본 적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낡은 철제 금고, 그 안에는 제인이 수년 전 남겨놓은 몇 개의 편지, 그리고 가장 깊숙한 칸 안에 조심스럽게 감춰진 디지털 녹음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 안에는 황기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 이제 끝내야지. 당신이 이렇게 나서면 우리 둘 다 무너져. 선택해. 가족을 지킬 건지 회사를 지킬 건지. 그 말과 함께 들린 강규철의 마지막 음성. 미란아. 지켜줘라. 이 집은 너를 위해 지은 집이란다. 그 목소리는 흔들렸고 곧이어 들리는 의문의 고통 섞인 신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문을 걸어 잠그는 소리까지. 황기찬은 그 녹음기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녹음기의 사본이 이미 도윤의 손에 있다는 것을. 도윤은 녹음된 파일을 다시 들으며 눈을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걸로 반드시 끝장을 낸다. 도윤은 이 파일을 증거로 삼아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법적 절차를 위한 고발 문서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제인의 신념이 있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편 금고 속의 녹음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자영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도는 아버지의 목소리와 제인의 말들을 되새기며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녀는 분명 그 금고를 어릴 적 자주 사용했던 것을 떠올렸고 무의식적으로 손을 금고 손잡이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무언가 번쩍하고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에 뭔가가 있어. 무언가가. 그날의 진실이. 기억을 잃은 강재인. 그녀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세상의 모든 소음이 낯설게 들려옵니다. 도윤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말해준 모든 이름과 사실은 꿈처럼 희미하게 맴돌 뿐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깊은 곳 뭔가 풀리지 않는 매듭처럼 뭉쳐있는 감정은 명확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알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노.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봅니다. 그 눈동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하지만 그 눈빛은 너무 낯설고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만이 남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누구지? 왜 이렇게 아픈 걸까? 무엇을 잃은 거지? 한편 황기찬과 강세리는 안도 속에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죽었다는 소식, 장례식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침묵. 그들은 드디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는 점차 의심으로 변해갑니다. 세리는 자꾸만 도윤의 움직임이 신경 쓰입니다. 그의 침착함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 황기찬 역시 자신에게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습니다. 증거는 손에 있습니다. 제인의 복수를 위해 아니 그녀가 다시 자신을 되찾기 위해 그는 모든 걸 걸기로 했습니다. 단지 복수만이 아닙니다. 이건 정의입니다. 이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단죄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제인에게 말합니다.
기억을 되찾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을 무너뜨리려 한 사람들을 내가 당신 대신 반드시 무너뜨릴게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 바로 언론에 터뜨릴 녹음 파일. 그 파일 안에 황기찬의 목소리, 강규철의 절규, 그리고 그날의 숨겨진 진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녹음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퍼즐은 맞춰지고 진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왕의 집 60회 다음 회. 강재인의 귀환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심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파멸일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